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절에 해당하는 비교의 원리의 응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은 이제 비교의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요.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그래서 그거를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거야. 싼 부분에 대해서 싼 분야에 특화를 하는 거야. 분야에 특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어느 한 나라가 기회비용이 둘 다 쌀 수는 없습니다. 비교 우위를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절대 우위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뭘 더 상대적으로 잘하는가 요걸 특화를 하고 자유롭게 교역을 하는 거예요.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역이라고도 하고 거래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교환하면 누군가의 이득을 한 사람이 다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상호 이득이 얻게 된다. 윈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걸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르브론 제임스가 자기 집 잔디를 직접 깎아야 할까? 제가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와 저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위대한 선수다. 이게 맨큐의 경제학이 책이 바뀌면서 옛날엔 코비 브라이언트였다가 뭐 타이거 우즈였다 이렇게 막 당시 유명한 선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사례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로 누구보다 높이 점프를 하고 정확하게 슛을 날리고, 자, 아마 체력이 좋으니까 체력을 요구하는 다른 활동도 농구 못지않게 잘할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농구 외에 잔디를 직접 깎는 일을 한다 할게요. 이것도 다른 누구 평범한 사람보다 더 잘한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거기에도 얘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르브론이 거기 보시면 잔디를 깎는데 2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됩니다. 잔디를 깎는데 2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자, 그랬을 때 2시간 동안 TV 광고에 출연을 하게 되면 3만 달러를 벌 수 있어. TV 광고에 출연하게 되면, 자, 잔디 깎는 거를 포기하고 요거 표로 살짝 그려볼까요? 요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르브론 선수가 만약에 잔디를 깎지 않고 TV 광고 출연해서 뭐 톡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는 것처럼 3만 달러를 이제 벌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야. 그러니까 아웃풋이죠. 이땐 Q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옆집에 카이틀린 있어요. 카라고만 쓸게요. 자, 이 친구는 르브론의 집에 잔디를 4시간에 깎을 수 있대. 그러니까 르브론은 2시간 안에 잔디를 깎을 수 있는데 카이는 4시간 동안 깎는 거니까 이제 르브론이 더 잔디를 빠르게 잘 깎는 거죠. 근데 4시간 동안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50달러를 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잔디 이외에 TV는 다른 일이라고 보시면 돼.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르브론 같은 경우는 3만 달러를 벌 수 있는데 얘는 50달러를 이렇게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 경우 거래를 통한 이득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르브론이 앞에서 본 것처럼 잔디 깎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서도 돈을 벌거나 잔디 깎는 거나 다 절대 우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르브론 입장에서 잔디를 깎게 되면은 어떻게 돼? TV 광고를 못 하잖아. 그렇게 되니까 3만 달러를 포기하게 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 번째 달러 보세요. 르브론은 잔디 깎는 일에 절대 우위가 있어요. 둘 다. 그렇지만 비교 우위는 카이틀린에게 잔디 깎는 게 있고 르브론은 잔디 깎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 자, 그러면 르브론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돈이 만약에 잔디를 깎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자, 르브론 입장에서는 잔디 깎는 일을 했을 때, 자, 한번 잘 보세요. 르브론이 잔디를 깎게 되면 뭐를 포기해요? 이게 기회비용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르브론이 잔디를 깎는 거에 따른 잔디의 기회비용은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3만 달러가 되는 것이고, 자, 카이가 잔디를 깎는 거에 따른 기회비용은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는 50달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카이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이게 르브론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카이 같은 경우는, 카이는 아니네. 거기 보시면 카이 틀린 일 하니까 카이라고 할게요. 잔디 깎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달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입장에서는 카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기 사이에 있는 기회비용으로 표현했을 때 50달러 이상 3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르브론 입장에서는 잔디를 얘가 깎아주고 대신 얘도 이득이고 르브론도 그 시간에 TV 광고를 해서 둘 다 윈윈 얻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거 뒤에 연습 문제 많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동일한 맥락으로요. 미국은 다른 나라와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 개인의 특화 활동을요. 르브론과 카이 요거를 국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개인의 특화와 거래를 나라 사이에 국가 간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물건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 많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 생산된 많은 물건이 외국에 판매가 됩니다. 국가 간의 이제 교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미국이 수입을 하게 되는 것을 임포트해서 수입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수출품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으면 좀 더 자기가 소비할 것보다 많이 생산해서 백종원 선생이 스파게티 만드는데 비교우위가 있으면 스파게티를 당신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공급이고 이 국제무역에서는 이 수출품이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입품이 국제무역에서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국가 간에도 교육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와 이렇게 가져갈게요. 우리 뭐 앞에 봤던 거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을 국가로 그냥 바꾼 거밖에 없어요. 자,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이렇게 있죠. 미국, 일본, 네,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식량과 자동차 두 제야만 생산과 소비를 합니다. 식량과 자동차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나라 모두 자동차를 잘 만드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근로자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자동차를 한 개 생산한데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동안 생산되는 아웃풋의 양입니다. 자, 그러나 비옥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이 식량 생산에 더 효율적이어서 거기 보시면 일본은 식량 1톤을 생산하는데 미국은 2톤을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회비용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하면 뒤에 설명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야. 일본은 이제 1대1이니까 기회비용도 각각 1:1 되는데 미국은 여기 보시면 자동차 하나 생산하려면 시간을 자동차 투입하니까 식량 2개를 포기해야죠. 큐로 돼 있으면 올라타세요로 보세요. 올라타세요. 내려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식량의 기회비용을 자동차로 표현하면 1이 위로 올라타는 거야. 2분의 1. 여기 자동차 기회비용을 식량으로 표현하면 2가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뭐 1과 1이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9페이지 가보시면 각각의 기회비용으로 이렇게 바꾼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땐 교육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바로 교육 조건이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경우 자, 이거 기회비용으로 바꾼 겁니다. 미국이 자동차 하나 생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기회비용은 2야 2. 그러니까 식량으로 표현한 자동차의 기회비용이야. 일본의 기회비용은
일본의 기회비용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이렇게 될 때 두 나라가 이렇게 보면 일본이 훨씬 더 기회비용이 더 싸게 먹히게 되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일본이 수출을 하는 게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수출이 더 낮고 미국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수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비교 우위가 있고 요게 2분의 1이니까 식량은 미국이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육 조건은 여기 1과 2 사이 요거는 2분의 1과 1 사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나와 있는 거 그거 한번 보세요. 미국이 식량 생산의 네 번째 줄, 한 여섯 번째 줄입니까? 미국이 식량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따라서 미국은 자국민에게 필요한 식량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특화와 거래를 통해서 두 나라 모두 더 많은 식량과 자동차를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좀 훨씬 더 복잡하게 돼서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미국이 이득이고 일본도 이득이지만 미국의 특히 일본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값싸고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퀄리티의 식량이 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미국의 농부들은 피해를 보고요. 일본의 농부들은 미국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식량을 수출하니까 식량 생산해서 공급하는 농물이 이득이겠지만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국제무역에서 자동차를 생산 공급하는 사람 비교 열의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 우위를 했을 때 윈윈 하게 된다는 게 미국의 국민들 전부가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면 교역 시 누군가는 이득을 봐요. 베네핏이 있고 누군가는 코스트를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파이를 크게 만들고 교육을 한 후 당연히 이제 적절하게 이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면 파이가 더 이득이잖아. 그러면 이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플러스 100이고 얘가 마이너스 40이다 그러면 적절하게 뭐 농부들이 피해를 봤으면 농부들에게 40 이상을 보상해 주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이론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적절한 보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그 마지막 단락의 일곱 번째 줄 볼게요. 다섯 번째 줄 볼게요. 결과적으로 국가 간의 교육을 통해서 나라 전체는 전부 다 잘 살 수 있지만 일부 국민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파이 자체가 커지게 되니까 국제무역이 전쟁과 같다라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와 있는데 근데 전쟁은 승자 패자가 있지만 아니면 둘 다 패자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국제무역과 관련해서는 둘 다 모든 국가가 다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전문가들에게 듣는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도 나와 있잖아. 다른 이득도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더 싸게 만들어지거나 조립된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은 미국 사람에게 이롭다. 경제학자들이 100% 동의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이런 마인드가 이렇게 거기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나라에 어떤 재화를 수입합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수출하고 비교 우위가 열의에 있는 거 그걸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열의에 있다는 것은 상대방 국가가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국은 비교 열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다음. 자, 미국은 비행기 한 대를 제작하는데 이거 보셔야죠. 이만큼 만 시간의 근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셔츠 한 장을 생산하는데 지금 생산하는 게 비행기가 있고 셔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표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 이렇게 있고 중국 이렇게 있고 네. 자, 그때 비행기 이렇게 있고 비행기 또 생산하는 게 셔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미국은 비행기 한 대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만 시간이 여기 시간이야. 노동 시간 아니면 노동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만 이렇게 있고요. 셔츠 한 장 생산하는 데는 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한 대 제작하는데 이렇게 4만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셔츠 한 장 생산하는데 4시간의 근로시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재화를 수출할까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 기회비용으로 바꿔야죠. L로 되어 있으면 파고드세요 전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회비용으로 표현합니다. 여기다 다시 할까요? 밑으로 할게요. 밑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두 나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기회비용으로 바꾼 거야. 기회비용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미국, 중국, 네. 그 다음에 비행기, 셔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파고드세에서 2로 밑에 파고들면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천 이렇게 되고 중국은 4만을 4로 나누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만인가요? 만 이렇게 됩니다. 자, 셔츠도 볼게요. 셔츠는 이거 밑으로 들어가.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미국이 비행기에 훨씬 더 기회비용을 봤을 때 더 싸게 먹히니까 미국이 비행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고 중국은 이쪽 셔츠를 생산하는 게 더 작은 게 비교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국이 셔츠를 수출하게 되고 미국은 비행기를 수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카일라는 저녁을 차리는데 30분이 들고 빨래하는데 20분이 소요된대. 이렇게 30분이 들고 20분이 소요가 된대요. 그의 룸메이트는 카일라보다 저녁 차림과 빨래하는데 2배의 시간이 소요된대. 자, 그러면 이거 절대우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비교우위 측면에서 이렇게 다시 변환시켜서 한번 봐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명의 사람이 있어. 카일라, 그리고 여기 저녁 차리는 거, 빨래하는 거 2개를 생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L이라고 쓸게요. 노동 시간 이렇게. 자, 30분이 들고 빨래는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자, 룸이라고 쓸게요. 룸메이트는 자, 카일라보다 저녁 차림과 빨래 하는데 2배 시간이니까 60분이 들고 40시간이 이렇게 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일을 분담하는 게 나을까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L자로 되어 있으니까 파고드세요 전략으로 기회비용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기회비용으로 바꾼 거 여기다 그냥 쓸게요. 다시 바꾸지 않고 기회비용으로 전환하면 저녁 식사의 기회비용을 빨래로 표현하면 밑으로 파고들면 돼. 20으로 파고들고 30으로 파고들고 40이 밑으로 파고들면 40분의 60, 60이 밑으로 파고들면 60분의 4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거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녁 식사에 대한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기회비용을 바꾼 거야. 더 작은 게 바람직한데 얘도 2분의 3이고 얘도 2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잖아. 자,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래 같은 경우도 보면 기회비용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3분의 2와 6분의 4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바꿨을 때 뭔가 상대적으로 뭔가 기회비용이 더 작은 게 비교우위가 있는데 이 경우는 기회비용이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치, 비교우위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분담을 해봤자 뭐 상대가 나랑 잘하는 정도가 똑같으니까 분담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은 없다. 좀 약간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인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에 뉴스 속의 경제학에서 집안일 분담의 경제 원리 있는데 요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자, 그리고 결론 보시면 네, 뭐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상호 의존적인 경제 활동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상호 이제 의존적인 경제 활동이 혼자서 그냥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야. 활동의 이득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것이고, 자,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활동에서 얻게 되는 이득이 왜 발생하는가라고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옆집 아이에게 우리 집 잔디를 깎도록 고용할 때 등등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비교위의 원리는 자유거래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자신이 잘하는 것을 특화와 전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특화와 전문화는 뭘 가지고 합니까? 라고 하면 기회비용에 입각한 비교위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거에 비교위가 있는가, 거기에다가 전문화 특화했을 때 이득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2페이지로 가보시면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리를 알고 있잖아? 그럼 특화 전문화를 해가지고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A와 B 두 명만 있게 되면, 여기 72페이지 보세요. 프랭크와 루비가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비가 제시하는 거지. 야, 너 말이야, 이거 목축과 농업 이거 서로 적당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특화하면 되는 건데, 직접 사람이 작으면, 사람이나 국가가 작으면, 작은 경우, 소수인 경우 직접 협상을 하면 돼. 직접 협상을 통해서 협상으로 이러한 경제활동으로 한 이득을 협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비교위의 원리를 얻어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네 번째 줄 보시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 고민할 수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거요. 직접 협상하는 게 어렵잖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참가자들이 있어. 많은 참가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협상을 하는가? 존재해서 이 직접 협상이 어렵습니다. 존재해서 자꾸 길게 되는데 직접적인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비교위에 이득이 있더라도 이걸 달성하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방법 없을까? 그 방법이 바로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용한 시장의 원리를 기반으로 달성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챕터가 이제 바로 수요 공급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네요. 자, 뒤에 응용 연습 문제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좀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육의 이득을 뭘 보고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것인가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